쓰레기를 항공유로 변신시키는 기술이 개발돼 에너지와 항공업계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손바닥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화씨 111도에 이르는 폭염 속에 미국의 한 공항 활주로에서 여객기 이륙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기내에서 에어컨 없이 4시간가량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주택 거래가 감소했음에도 가격은 역대 2위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Technology that transforms trash into aviation fuel is garnering attention from the energy and aviation industries. Fulcrum Bioenergy is pioneering the creation of low-carbon, drop-in transportation fuels from household garbage. 쓰레기를 항공유로 변신시키는 기술이 개발돼 에너지와 항공업계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펄크럼 바이오에너지란 회사는 지난해 12월 폐기물 가스화를 바탕으로 한 합성 섬유 생산시설 시에라 공장을 세계 최초로 상업 가동했습니다. 전 세계 인류에게 골칫덩이인 쓰레기를 이용해 비행기를 띄우는 마법과 같은 일이 이제 현실로 되는 것입니다. 최근 시에라 공장의 에릭 프라이어 펄크럼 최고 경영자는 에너지 산업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면서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산업의 시작이자 새로운 연료 공급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펄크럼의 기술을 활용하면 폐기물 처리와 저탄소 연료 생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기술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자원화가 결실을 보기까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한 저탄소 프로그램과 국방부 보조금이 도움을 줬고 연방환경보호청 EPA도 폐기물 가스화와 이를 통한 합성원유 정제에 법적 근거를 수립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에서 항공유를 만들어내는 펄크럼의 가치를 알아본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석유회사 BP와 유나이티드, 일본항공, 홍콩, 캐세이 퍼시픽 등이 자본을 대고 있습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이 8천만 달러를 투자하며 이를 통해 폐기물 가스화 기술을 적극 수용 중입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Amazon announced that it plans to implement its Amazon One technology, a pay-by-palm biometric identification system, in 500 Whole Foods stores across the United States by the end of this year.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손바닥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아마존은 20일 올해 연말까지 미국 전역의 홀푸드 매장에서 손바닥 결제 기술인 아마존 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원은 손바닥을 이용해 결제하는 새로운 생체인식 기술로 아마존은 2020년 9월 이를 공개했습니다. 쇼핑객들이 매장을 나오면서 스캐닝 장치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의 결제 대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쇼핑객들은 이를 위해 미리 저장된 신용카드와 자기의 손바닥 정보를 연동시켜야 합니다. 홀푸드는 아마존이 2017년 인수한 미국 최대 유기농 식료품 소매 체인입니다. 이에 따라 연내에 약 500개에 달하는 미국 홀푸드 매장에서 간단히 자기 손바닥을 스캐닝함으로써 쉽게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베이커리 카페 체인인 파네라 브레드는 올해 초부터 일부 매장에서 아마존 원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Delta Airlines is investigating after passengers aboard a flight in Las Vegas were stuck on the tarmac for over 4 hours without air conditioning on Monday. One of the passengers said the temperature reached up to 111 degrees. Several people were later hospitalized. 미국에서 화씨 111도가 넘는 폭염 속에 항공기 승객들이 기내에서 에어컨 없이 4시간가량 대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9일 미 팍스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라스베이거스 해리리드 국제공항에서 델타 항공의 애틀랜타행 여객기 이륙이 서너 시간가량 지연되면서 기내에 있던 승객 일부가 온열 질환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팍스뉴스의 현장 프로듀서 크리스타 가비는 자신이 이 델타 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며 당시 벌어진 일을 미치게 하는 경험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가비는 처음에는 승무원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됐고 마침내 탑승하고는 화씨 111도 날씨에 뜨거운 비행기 안에서 거의 3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며 사람들이 기절해서 지금 우리는 공항 게이트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기내에는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았고 승객 중 최소 5명이 쓰러져 들것이나 휠체어에 실려 나갔다고 전합니다. 또 항공사 측은 승객들에게 중간에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했지만 일단 내리고 나면 애틀랜타행 다른 항공편을 탑승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고 공지하는 바람에 많은 승객이 비행기에 남아 더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기내에 남아있던 승객들은 총 4시간가량을 대기했는데 승무원까지 쓰러지는 등 상황이 더 심각해지자 항공사 측은 항공편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항공기의 이륙이 장시간 지연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델타 항공은 성명에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애틀랜타로 향하는 555 항공편에서 고객들이 겪은 일과 항공편이 결국 취소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델타 항공팀은 기내 온도가 불편하게 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reported that existing home sales in the United States decreased by 3.3% from the previous months. Compared to the same month of the previous year, existing home sales experienced a significant decline of 18.9%. 지난달 미국의 주택 거래가 감소했음에도 가격은 역대 2위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6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보다 3.3% 감소한 41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8.9%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월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미국의 집값이 40만 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5월과 6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만 뛴 것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매물로 나온 집이 적다 보니 매수자들끼리 경쟁이 붙어 가격이 올랐다는 설명입니다. 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집주인들이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구하려면 예전보다 훨씬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매도를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국책 모기지 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지난주 현재 평균 6.96%로 전년의 5.51%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Tesla over the weekend said its first and much anticipated Cybertruck has finally come off the production line in Texas. Tesla CEO Elon Musk first introduced the Cybertruck in 2019, but vehicle production has been repeatedly delayed, citing shortages in sourcing components. 테슬라가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트위터에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1월 이 모델 시제품을 처음 공개한 이후 약 4년 만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생산한 것입니다. 당시 2021년 말 2022년 초 양산할 계획이었으나 다시 2023년 중반으로 거듭 일정을 연기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주주총회에서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25만 대에서 50만 대를 인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9년 처음 제시한 가격은 4만에서 7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최근 사이버 트럭 주문 페이지에서 가격과 사양에 관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2,000대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이 양산되면 포드, 제너럴 모터스, 리비안의 전기 픽업 트럭과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윈TV 뉴스투데이입니다. Today, Governor J.B. Pritzker concluded his mission to the United Kingdom. During his visit, Governor Pritzker announced the intent to pursue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UK to advance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goals in Illinois. 일리노이 주지사 제이비 프리츠커가 영국 방문 중 일리노이의 큰 비즈니스 기회를 개척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런던에서 프리츠커는 영국과의 무역과 상호 경제 발전 협력 목표를 위해 메모랜덤 오브 언더스탠딩 MOU를 추진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하원 의장 크리스 웰치와 비즈니스 및 무역 장관 나이젤 허들스턴은
양 당사자 간 제조업, 에너지, 기술 및 생명과학 분야의 무역과 투자 발전을 위해 양자 간 양해각서의 기본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20일 일리노이로 돌아온 프리츠커 주지사는 영국 비즈니스와 관련 일리노이가 다른 주들과 경쟁 중이며 일부 기회는 최종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More than a month after Friendship Village of Schaumburg, the largest nonprofit retirement company in Illinois, filed for bankruptcy, families are coming to terms with the fear that they may not receive in full a substantial contractually owed refund that they were once promised. 일리노이주 최대 규모의 비영리 고령자 거주지인 샴버그 프렌십 빌리지가 파산 신청을 접수한 한 달 이후 거주자 가족들은 한때 약속했던 환불을 전액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프렌십 빌리지의 기록에 따르면 거주자 중 수십 가구가 입주비나 보증금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이 금액은 각각 1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입니다. 프렌십 빌리지는 코비드-19으로 인해 생긴 사업 모델인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고령자 거주지로 커뮤니티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은 입주자가 처음에 입주비를 내고 아파트와 편의시설을 제공받게 되며 입주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합의된 이유로 이사를 할 경우 최대 90%까지 해당 비용을 환불해준다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모델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일리노이주 하원의원인 미셸 모스만은 이러한 종류의 환불 지급 시스템을 강제하는 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제 과정을 통해 이런 거주지 환불 관련 프로세스에 투명성과 적절성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그 배경을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투데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 wi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to round out the week on WinTV News.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